가족. 예. 가족의 범위하고 이제 자에 대한 성과 본 어떻게 될 건지. 자, 사례가 또 나오네요. A는 B와 재혼을 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재혼을 했네요. 근데 B가 이제 여자네요. 그죠? B는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갑과 을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B의 여자죠. B라는 여성분이 갑과 을을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A와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A는 재혼 후에 자신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갑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재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자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자식으로 지금 성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성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을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변경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범위와 그 자식에 대한 성과 본에 대한 법률 관계 또는 이렇게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서 논점은 우리가 다 이제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 혈통은 다 부계죠, 부계. 남성을 중심으로 혈통주의가 이루어져 있죠. 여성이 아니라. 그죠? 부계 중심으로 혈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성 중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 아닌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계 혈통주의라는 거 생각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거기서 논하지 말고. 자, 가족관계법은 이제 779조에 보면 가족의 범위가 나오죠. 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들은 생계를 갖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 779조를 볼까요? 민법 779조를 봅시다. 779조 가족의 범위를 보면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본다 해서 1호 보세요. 1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왔죠. 지금 이럴 때는 생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들도 다 가족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강의록 보세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 이들은 어떻게 돼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나눠지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이 없죠. 지금 내용이 없는데 2호 보세요. 2호. 야, 2항은 다음에 자는 가족으로 보는데 2항을 보세요. 2항은 자, 1항에 대해서 2호하고 2호에서 지금 우리 두 번째죠. 2호의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결국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호는 어떻게 돼? 1호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 형제 자매까지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까지는 다 가족이에요.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하지만 지금 여기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들은 다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록 쪽으로 봅시다. 강의록 쪽에 이게 뭐 자꾸 선보기 때문에 날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에 대한 성과본을 봐요. 781조에 보면은 이제 법조문 안 보고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781조 이제 자의 성과본입니다.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부계 혈통주의니까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체크하세요. 혼인신고 시, 자, 혼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혼인을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어떻게 돼요? 협의하는 경우. 자,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자고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장 누구누구 이렇게 했죠. 이씨와 장씨의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와 장은 다 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하나만 성이에요. 이만 성이지 장은 성이 아니에요. 예. 그건 성이 아닙니다. 그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그 장 누구누구까지 이름이에요. 이 뭐뭐뭐가 다 이름이라고요. 누구는 성이 두 개가 들어가면 양쪽 성을 다 따랐다고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할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이항. 부가, 이번에 어떻게 돼요? 부가 외국에 있습니다. 부가 외국인이에요. 이번에. 부가 외국인이면 그때 어떻게 돼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여기는 따른다고 돼 있죠. 강제죠. 강제죠. 따른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따를 수 있다. 예.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외국인의 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의 엄마의 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이랑은 따른다라고 강제로 돼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요번에 부를 알 수 없어요. 예. 부가 누군지 몰라. 그럼 엄마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엄마밖에 없는 거죠. 부가 있으면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알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엄마 혼자밖에 없으니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것도 강제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자, 이제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요번에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네요. 부모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어떻게 돼요? 창설할 수 있다. 창설한다. 예. 내가 성을 만들 수도 있네요. 언제요?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에, 내가 창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와 모를 알게 된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부와 모의 성을 어떻게 돼요? 따를 수 있다. 따라도 되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따라도 되고, 아니도 되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따른다, 따를 수 있다. 이건 달라요. 예,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예외를 봅시다. 예외. 단서조항 예외. 부모가 혼인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단서조항이 나왔죠. 자, 부와 모의 성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돼요? 허용하지 않는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뭐 제3자의 성과 본 안 되죠. 예, 허용하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 사실혼 경우. 예,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경우에 결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것이고, 사실혼 사이에 태어난 자가 모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일단 모의 성과 본의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의 인지로 인해서, 예, 부의 인지를 거쳐서 다시 부의 성과 본을 어떻게 돼요?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제 그 이후에 부가 인지했으니까 부가 인지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변경할 수 있다. 예.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외국인인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까요. 자, 다섯 번째,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이때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는 부고 하나는 부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는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에 대한 성과 본에 대한 변경만 봅시다. 원칙. 자,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 자의 성과 본이 결정되면, 일단 결정되면,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그 원칙 예외, 이렇게 나왔죠. 원칙 예외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 예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떻게?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이네, 입양. 예, 입양이란 말 나왔죠. 입양 촉진 특례법이 나왔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양된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이 되어 본래 성으로 회복할 때, 예,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입양의 취소, 그 다음에 파양.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본래 성으로 회복.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자의 복리를 위해서, 참 이게 아주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자의 복리라는 말로만 그냥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과 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례도 자의 복리를 위한 거라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참 법이라는 게 이런 막연하잖아요. 자의 복리라는 게 어디까지가 복리인지 이런 막연한 용어가 나오면 이 결론도 막연해집니다.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막연하다는 얘기는. 자, 이제 사례 풀이해 봅시다. 요까지 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성 변경의 절차를 보면 이제 청구권자, 자, 사안에서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갑이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 B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77조 규정에 따라서 나오죠. 친조 또는 누가요? 검사가. 예, 검사가 청구, 예, 할자가 빠졌네요. 청구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등록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성과본의 변경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시기가 나오죠. 기간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에 성본 그리고 변경한 성본 변경 전에 한 성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경한 성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판 확정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 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 이건 제출해야 돼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과 변경한 그런 내용을 확정일을 기재한 신고서. 예, 물론 확정일 기재해 있죠. 예. 그 내용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신고할 때는 재판서에 대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있죠. 확정증명서 어차피 뭐 판결 나왔으니까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네, 첨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에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되는 사람들이 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이제 다 되는 거죠. 거기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두 번째 신고의 효과를 봅시다. A의 성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A와 갑 사이에 친자관계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친자관계가 아니죠. 양자죠, 양자. 친자관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A와 갑은 여전히 인적관계에 불과하죠. 예. 인적관계에 불과하다. 예, 요런 거는 좀 유심히 좀 봐주셔야 돼요. 예. 담부자관계. 예, 이거는 자기 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 세 번째, A와 갑 사이에 친자관계 형성의 방법은 있는가 이거죠. 있는가. 자, 갑이 13세 미만이고 갑의 친부가 동의했다면, 자, 이제 조건이 나오죠. 동의하였다면, 갑의 친부가 동의하였다면, 이게 조건이죠. 예, 동의하였다면, 갑이 A의 친양자로, 자, 중요합니다. 이게 친양자로 입양. 친양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은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의 변경을 허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이때 왜 그러냐면 친양자 때문에 그래서 친양자. 이 친양자라는 게 그냥 양자가 아니라 친자 관계로 하는 양자예요. 친양자가. 예.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갑의 친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친부가 동의를 해줘야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조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자를 공부할 때 이제 이 부분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이 다 총론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뒷부분들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 두 번째가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계를 봅시다.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북의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현행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이 15세 죄송합니다. 이게 13세 미만도 요건입니다. 요건. 예. 죄송해요. 요것도 요건이에요. 자, 갑이 15세 이상인 자이거나 갑의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친양자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가본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친구관계 형성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거나 15세 이상이거나 15세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세인 자이거나 또는 친부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친형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보면은 친형자 아니기 때문에 친자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하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총론적인 부분이고, 이게 지금 2장까지, 교재는 2장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이 내용을 토대로 책을 한번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혼인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스피드하게 갈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로 갈 거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막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막 쌓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이제 내용이 많이 안 나갔으니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안다는 전제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3시간을 다